네, 제가 코로나 Q&A를 준비해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자, 대구는 어제는 전일에 비해서 0명이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죠. 거의 7,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있었고요. 완치자도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다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 완치되셨던 분들은 항체가 생겨서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대구는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저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인구가 예를 들면 한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60%에서 이제 바이러스마다 다릅니다. 60%에서 70% 정도가 걸려서 항체가 형성이 돼야 그 항체가 걸린 사람들이 안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못 뛰어넘게 해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의 집단 면역이 된 것이지, 백신을 예를 들어서 저 대구 인구의 60, 70% 정도 80%까지 맞아줘야 집단 면역이 된 것이지, 이제 대구 인구가 한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500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구 중에 5,000명 정도만 완치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뭐 전혀,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정도 받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아직은 집단 면역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정부에서는 그래도 희망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도 집단 면역이 많이 생겨서 한 번 걸리신 분들은 다시 안 걸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감염 이후에 어떻게 면역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면역도를 평가하는 그런 조사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구 인구가 2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 정도, 5,300명 정도가 완치가 됐으니까 60%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기대사항,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면역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야외로 나가는 분들 답답해서 많으실 텐데 마스크는 물론 끼고 있습니다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2m를 떨어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자, 2m란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外に出て散歩をしたり、ジョギングをすることは何ら問題ありません。 네,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조깅하는 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일본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 2m만 떨어지면 안전한 겁니까? 이제 이 장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2m,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통상 6피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6피트라면 1피트가 30cm이기 때문에 한 1.8m 정도 되는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침을 쭉 하게 되면 떨어지는 정도가 그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다는 건 거고요. 다만 이제 조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데기 때문에 2m 정도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 같은 데 이런 데 학교는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같이 머물지 않으면 괜찮다. 근데 이제 세계적인 실험 결과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MIT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기침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나가냐고 하면 굉장히 세게 했을 때는 이렇게 파고처럼 나가서 7, 8m까지도 나간다. 그런 거는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2m 정도면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선거나 투표 장소 같은 데 가서 밀집 지역에서는 적어도 마스크를 써주면서 가는 게 안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많이들 밖에 답답하니까 나가실 텐데 그래도 마스크 꼭 끼시고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걷거나 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네, 총선을 넘기면 생활 방역이 가능해질까?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과연 생활 방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박 교수님.
이제 보건학 용어에 별도로 생활 방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낸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 1차, 2차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거의 못 만나고 뭐 사회적 거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실은 이제 WHO에서는 요즘에는 이거 물리적 거리라는 표현을 써서 예. 물리적으로 좀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식당이나 즐거운 것도 못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안 들어가고 이미 뭐 지금 뭐 주가 지수도 그렇고 모든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좀 보호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하면서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죠. 경제 생활도 여의하고 우리 보건학적인 건강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고강도 사회적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상에서도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도 가로세로가 좀 떨어져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그 콜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좀 넓게 떨어졌으니까 예. 대신에 이런 게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한테는 굉장히 사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서는 행동으로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기업이나 직장에서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집에 있어도 좀 예. 월급을 좀 원래대로 좀 주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기업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전을 해주면서 가야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 그리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기 예.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는 이런 생활 보건 수칙에 대해서 많이들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다른 이 감기나 이런 것들을 덜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